이것만으로도 돈 버는 세상이 쭉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나가서 그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이 치트키를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마이크 첫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 도구를 가지고 돈 버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초대도 좀 했고요. 그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1분만 좀 해볼게요. 그 악기들 중에서 최고의 악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최고 연주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분들 광고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악기들은 많지만 저는 세계 최고의 악기가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픈 마이크니까 제 마음대로 던지는 겁니다. 목소리가 왜 최고의 악기냐면 이 목소리 안에는 가사가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2평짜리 고시원에서 이틀 지난 햄버거를 데펴서 먹고 있어. 이게 가사 멜로디랑 같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안에 결국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로 인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뭐 광고 같은 거 했을 때 이영애가 나와가지고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과거에 뭐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툴을 활용했었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는 뭐 유튜브도 하고, 요즘은 메시지가 없는 것도 가능하더만.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다 이렇게 슬릭. 네. 슬릭 그건 행동만 해도 사실은 메시지가 있어요. 왜 재미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돈 버는 세상이 쭉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저보다 또 조금 더 다양한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해가고 있는 로미님이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픈 마이크 첫 번째 은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조금 자기를 뭐 브랜딩하거나 돈 버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로미 정경미 작가입니다. 와. 사실 제가 원래는 인터뷰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인에서 퇴사를 꿈꾸게 돼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늘 직장을 다니면서 사직서를 품고 회사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려고 봤더니 내가 아는 세상이 직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직장이라는 안정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 무슨 직장인이었어요? 네,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는데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연한이 좀 짧을 것 같고, 저는 교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남편이 우리 월급으로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대로 돈을 벌고 그러면 연금 나올 거고, 연금 나올 거면 난 그냥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저랑 이야기를 했을 때, 너랑 나랑 30에 결혼을 했는데 맥스 20년을 일한다고 봤을 때 50세가 될 거고, 50세 이후에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20년에 다 벌려고 하면 절대 근로소득으로 안 될 거야. 그럼 우리 뭘 시작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돈 공부를 해야 된대요. 부동산 있었어요? 있었죠. 네. 주식 네, 주식. 두 가지 중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할 거냐 주식 할 거냐를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직장인이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 주식처럼 사고팔고 사팔사팔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해 안 돼. 부동산을 하자라고 그때 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투자를 막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랭구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게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9년 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엄청 빨리. 저 부동산의 시작은 2011년이었다. 네, 맞아요. 야,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한가 들리는 소문. 언니가 부동산 숨어있는 찐 고수다. 그 얘기 있더라고요. 벌써 13년, 14년 차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로
그냥 정말 나의 생활의 안정을 좀 추구하자. 그래서 나중에 노후 대책이나 나의 삶을 조금 안정권으로 가져가는데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돈 공부를 했던 거죠. 그때 랭고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37살, 사실은 좀 누가 보면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빠른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진짜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생각이 빵 하고 깨졌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랭구님 영상 때문이었어요. 어떤 영상이요? 랭고님이 그때 당시에 구의 추월차선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영상을 저도 만들어서 봤어요. 유튜브를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 링크를 남편이 출근길에 링크를 띡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처음엔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얘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랭고님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봤어요. 깨졌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돈 공부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좀 경제 개념이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월급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 나는 자아도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 플러스 투자 수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구의 추월 차선을 랭고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현타가 온 거죠. 어떤 현타?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서행 차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부의 추월 차선을 타려면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알파가 뭐예요? 사업이었죠. 비즈니스. 근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주변엔 다 직장인밖에 없었고 사업하는 사람이 1도 없다 보니까 추월 차선이 좋은 줄 알겠어. 거기 올라타면 부에 더 가까워지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추월 차선으로 시도하는 순간 깔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초보자가 직진은 하잖아요. 근데 우회전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을 못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서행 차선으로 가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깜빡이를 켜는 순간 난 치여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랭고님이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튕겨냈던 거죠. 아니야. 이건 나랑 다른 이야기야.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깜냥은 아니야. 그러니 하던 거나 잘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때 봤던 영상이 다시 한번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투자 자산이잖아요.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얘가 다시 돈을 불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얘를 못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직장인에서 점프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로 넘어가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갭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일단 퇴사를 하는데 다시 직장인이 되고 싶진 않아. 저게 몇 년도 전이에요? 퇴사를 한 게? 퇴사를 한 거는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6년 전 이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딱히 나는 어떤 제품도 없고 내가 잘하는 거는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나가서 그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내가 더 이상 직장인으로 사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그럼 적극적으로 탈출해보자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거죠. 근데 나가서 또 직장인은 안 하고 싶어. 근데 퇴사를 하고 넘어갔을 때, 사업가로 넘어갔을 때, 이때의 사업가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구조로 넘어가는데 내가 갑자기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래, 1인 혼자 하는 기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보다 내가 사업자를 내는 거는 또 허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그러면 그 전에 또 뭐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래, 프리랜서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 프리랜서 1인 사업가 비즈니스로 넘어가더라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재능? 재능? 반드시 필요한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지지자들. 나의 지지자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기본 구조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 팔아야 되고 사야 되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직장인일 때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내 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뭘 팔지? 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만드는 거에서 판다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제품이에요. 그쵸? 물건을 판다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으로 보면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정보, 지식, 경험을 팔 수가 있는 거였다. 그쵸?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품이나 서비스 둘 중에 나는 뭘 선택할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얘는 일단 기본 자금이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 제일 두려웠던 게 인컴이 없을까 봐 두려웠는데 있는 인컴마저 까먹는 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는 건 없는데 계속 마이너스인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내 자본을 투입하면서까지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였어요. 그러면 나 자본이 안 들어가는 이쪽을 좀 파보자. 그래서 사실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로 무자본 창업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요즘 많이 핫하게 사람들이 이걸 팔고 있잖아요. 여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품을 파는 시대는 우리의 역사로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거든요. 그때는 제품을 파는 공급자, 생산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팔더라도 잘 팔렸어요. 대충 만들어도 어차피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팔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쪽은 승부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커리어도 없어. 해본 적도 없네? 난 공장도 몰라.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팔려고 생각해서 봤더니 어떤 정보를 팔 수 있지? 에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허들은 그거였어요. 저도 똑같았었고요. 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팔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전문 영역이 뭐였지? 라고 떠올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국어 교사였거든요. 그러면 내 전문 영역은 국어잖아요. 국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이 직장을 뛰쳐나와서 굳이 또 국어를 팔아야 돼? 에서 또 허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0에서 시작하자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국어에 뭐가 있지? 를 떠올려 봤더니 뭐 있는 것 같으세요? 맞춤법 검사. 맞춤법 검사. 네, 했어요. 그 일도. 네. 논술지도 했고요. 네, 자소서 쓰는 것도 해봤어요. 임용고시 합격권. 네, 맞아요. 임용고시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네, 알바도 했어요. 안 해본 거 없네요. 다시 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득을 못 넣어서 쓰더라고요. 처음 제가 초봉이 200만 원이었고 제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는 한 3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300만 원을 못 벗어나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서 대부분 여기서 X. 나 못해.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고민이 됐잖아요. 자, 이 고민을 보통은 품고 터져요. 나 혼자 품고 그냥 몰라. 그냥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고민을 SNS에 올렸어요. 블로그. 네, 맞아요.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뭐 어떤 상위 노출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우리가 보통 SNS 하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는 이메일을 쓰면서 자동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또 계정을 만들고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허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일단 있어. 그러니 얘한테 먼저 써보자. 라고 해서 제 고민을 여기에다가 썼어요. 자, 거기에 솔루션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의 얘만 있었어요. 고민만. 근데 이 고민을 쓰기 시작했더니 댓글이 달려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왔겠네. 저도 그 고민이 있어요. 저도 그 고민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막혔어요.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가 못 보는 재능을 발견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로미님 글은 한 번 읽으면 이렇게 자랑해도 되죠? 이렇게 파고들어서 더 읽고 싶어집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블로그가 뭐가 돼? 를 고민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썼어요. 근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소통이 됐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원하는 걸 자꾸 댓글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돈 공부를 했던 것처럼 세상 공부를 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공부한 걸 올렸어요. 책 읽은 걸 올렸고 그걸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같이 읽어요.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혹은 이런 생각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즈를 반영해서 상품을 만들었죠. 아, 그게 뭐예요? 독서 모임이었어요. 아. 로미 책방이라는. 지금도 하고 계신 거? 네, 맞아요. 벌써 64회째 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팔고 누군가가 사면 이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봤고 수익화시키는 과정을 봤으니까 나도 로미님처럼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혹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로미님은 교사였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혹은 글을 잘 쓰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럴 것 같았는데. 그쵸. 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달랐어요? 달랐던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이 산다의 포인트를 이 앞으로 가져갔어요. 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내 상품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다 팔지를 고민하고요. 산 사람들에게 제품을 넘겨주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짜잔하고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안 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미 나머지 제품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내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일단 나는 리소스를 집어넣었고 돈도 집어넣었고 시간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팔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세일즈를 공부하거나 마케팅을 공부해요. 근데 이때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혹은 1+1. 그러면 이제 늪으로 들어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거나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아주 치트키가 있어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니 내가 했던 방법이 이게 달랐구나라는 걸 알았죠. 지금은 살 사람을 먼저 모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때요?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거기 안에 제품을 막 채웠어요. 그쵸?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카카오는 어때요? 비즈니스를 먼저 내보이지 않고 일단 사람을 모았죠. 근데 지금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 키는 살 사람을 모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가 맨 처음에 막 성행했을 때 사람들이 너 뭐 먹고 살래? 이걸로 뭐 할래? 엄청 욕을 먹었고 적자로 가는 그 데스밸리가 엄청 깊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잘 되잖아요. 그쵸? 이게 포인트였어요. 살 사람을 먼저 모은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산업화 사회에서는 생산자가 우위에 있지만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소비자가 우위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결정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세상에 너무 제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 니즈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니즈가 1명, 2명, 3명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제품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식 컨텐츠나 정보 컨텐츠 이런 지식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 안 팔려. 아무도 안 사. 이게 엄청난 공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관련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번에 지식 그 강의 서비스를 만든대요. 근데 60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시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한 달을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리소스를 집어넣고 시간을 넣고 편집자 써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파는 사람이 확신을 갖지 않고 파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사는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어. 나 이 강의 하는데 무조건 팔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잘 돼요. 근데 저는 그 확실한 살 사람을 3명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구매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도 펑크날 확률이 없죠. 근데 이 3사람이 먼저 달려들어서 드디어 만들어줬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본인들이 바이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3사람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인 거죠. 다른 사람은 기존 거에 나를 끼워 맞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네? 그러는 순간 이게 감동이 되면서 바이럴하기 시작해요. 저 이거 들을 건데 같이 들을래요? 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함께 할래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하나였고 다음엔 2개였고 다음에는 또 다른 버전. 예를 들면 기본을 만들었으면 심화를 만들고 심화를 만들었으면 응용을 만들고 이 과정을 그냥 무한 반복했어요. 사실 되게 심플한 과정이기는 한데 이 치트키를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옛날에는 이제 블로그부터 하셨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쇼츠에다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내가 확실히 팔 게 명확하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노출의 확률도 굉장히 높고 도달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컨텐츠, 확실한 팔 것이 존재한다면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가 너무 강력해서 그걸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했을 때 어떨까요?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멈출 것 같아요. 그쵸. 그러기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는 안 와요. 일단 들어는 왔는데 여기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빵집을 하나 열었어요. 근데 엄청 그 풍선도 막 달고 막 행사도 해서 개업식을 엄청 크게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100명이 왔어. 근데 내가 만든 제품이 우리 집 빵이 10개밖에 없어. 너희 이거 가게 오픈한 다음에 고작 제품 10개야? 다시 오고 싶을까요? 저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딱 드러내서 세일즈 했을 때, 내가 그걸 팔았을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래, 너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전 유튜브나 인스타를 권해드리는데 대부분 저처럼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나 뭐 좋아하지부터 시작하거든요.
나 뭐 잘하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피봇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완성된 작품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고 얘를 수정해 나가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유튜브나 인스타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헤비한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먼저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꺼내고 싶은 어떤 경험들을 좀 꺼내놓기 시작하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소소하지만 반응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내가 좋은 거 나만 좋자고 꺼내놓으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찾아서 꺼내놔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내 거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못 찾아요. 반응을 몰라요. 그냥 나의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냥 나 좋은 거 하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의 생각을 내 안에서 두지 말고 온라인에 꺼내놓는 경험에서 스타트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과정 안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치트키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공감 포인트가 많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픈 마이크 시간인데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도민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얘기는 안 해도 될까요? 이벤트. 책 댓글로 이벤트? 해주세요. 댓글로? 아, 오케이. 댓글로.